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왔네요. 오늘은 말이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바로 그 책,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공공부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생각은 어때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시스템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나 밤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치안, 이런 것들까지도요? 아마 아니겠죠? 바로 이 지점. 시장이 이건 내 전문이 아닌데? 하고 손 놓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누가 등장한다? 바로 공공부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크게 4단계로 갈 거예요. 첫째, 공공부문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둘째, 그럼 우리가 아는 회사랑은 뭐가 다른가? 그 특징을 콕콕 짚어볼 거고요. 셋째, 이 정부라는 걸 바라보는 아주 다른 2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하는 핵심적인 일 3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공부문은 왜 필요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공공욕구라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뭐냐면 국방,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큰 도로, 이런 거면 생각해 보세요.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일반 민간 기업이 돈 벌려고 만들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바로 이런 모두를 위한 공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죠. 오케이, 그럼 이 정부라는 공공부문이 우리가 맨날 보는 주식회사, 기업이랑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중하세요. 우리 교재를 보면요. 공공부문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놨어요. 공공욕구 충족? 이건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강제성? 아니 교수님, 강제성이라니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정부가 강제적인 힘을 가진다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민간 기업은 물건 팔 때 제발 사주세요 하잖아요. 이건 자발적인 교환이죠. 하지만 정부는 어때요?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에 돈이 필요하면 세금 내세요라고 법으로 딱 정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힘이 없으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럼 나라도 못 지키고 치안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강제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진짜 하이라이트.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 표. 이거는요, 그냥 별표 5개가 아니라 형광펜으로 아주 그냥 색칠을 해두세요. 민간 경제랑 공공 경제를 한 방에 비교해 놓은 건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수업 절반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표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주체란 목표는 쉽죠? 가게나 기업, 대정부, 개인 욕구 대 공공 욕구. 자, 근데 의사결정부터 좀 달라져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돈이 되나, 경제적인 측면만 보는데 정부는 어때요? 경제적 효율성도 봐야 하지만 이 정책이 모두에게 공평한가? 같은 정치적인 측면, 형평성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바로 이 수지관계, 즉 돈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정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완전 반대예요. 먼저 내년에 나라를 위해 이만큼 돈을 써야겠다 하고 지출 계획을 쫙 세운 다음에 자, 이 돈을 어떻게 걷지? 하고 세금 계획을 짜서 수입을 맞춘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교수님, 그럼 정부가 그렇게 강제적인 힘을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2편으로 나뉘어서 싸워왔습니다. 국가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기계 같은 걸까요? 첫 번째 입장은 바로 유기체적 견해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각 개인은 그 생명체를 이루는 수많은 세포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세포 하나의 이익이 중요해요? 아니면 몸 전체의 건강이 중요해요? 당연히 몸 전체죠. 바로 그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세포인 개인의 목표보다는 몸 전체, 즉 국가의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기계론적 견해예요. 이건 뭐냐면 국가는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 즉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려고 국가라는 편리한 장치를 고안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망치라는 도구가 아니라 그걸 쓰는 우리 개인이 주인이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 우선, 전체주의. 오른쪽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 우선, 개인주의.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기계론적 견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 때마다 이 두 관점은 여전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정부가 왜 필요하고, 특징이 뭐고,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경제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걸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머스그레이브라는 교수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아주 깔끔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바로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 이 세 가지가 정부 역할의 3대 핵심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가끔씩 제대로 작동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심판처럼 딱 등장하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오염물질을 막 내뿜어서 주변 광을 오염시켜요. 이때 정부가 환경 규제라는 걸로 딱 막아주는 거죠. 또 국방 서비스처럼 민간 기업이 돈 안 된다고 안 만드는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이것도 바로 자원 배분 기능에 속합니다.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 자, 시장 경제는 잘 굴러가면 효율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즉 빈부격차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고 그 돈으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나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거죠. 소득 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 이게 바로 소득 분배 기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 안정화 기능입니다. 경제라는 게 꼭 롤러코스터 같아요. 엄청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실업 같은 건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잖아요. 정부가 이 롤러코스터의 흔들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지도 너무 차가워지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특히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에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자, 오늘 정말 굵직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공부문은 왜 있다? 민간이 못하는 공공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둘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강제성과 돈을 쓸 때부터 정하는 독특한 예산 과정. 셋째, 정부를 보는 두 시각은 국가가 먼저라는 유기체적 견해와 개인이 먼저라는 기계론적 견해. 마지막으로 정부의 3대 핵심 기능은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제 안정화. 자,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정부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 기억나죠?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제 안정화. 이 셋 중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오늘 수업 집중해줘서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